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현재 구간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시 개장하자마자 양시장은 모두 다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을 했지만요. 코스닥은 10시를 기점으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1,000억 원 넘게 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거의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74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방향성 자체가 지금보다 더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강보합권을 유지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듯 보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빠져나가고 있지만은 연기금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1,100억 원가량을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오면 트럼프의 발언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이러한 장세가 지난주 월요일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시장이 반응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이제 트럼프 관세 무풍지대라는 영향 속에서 엔터나 게임, 소프트웨어, AI 쪽의 상승세도 돋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가 상호 관세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또 꺼내든 만큼 이에 따라 철저한 분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1월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아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난해 연말 그리고 지난해 한 해 동안만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관세에 따라서 울고 웃는 분야가 있지만요. 이조차도 사실은 앞으로 불확실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전략을 오늘 좀 만나보고 갈 텐데 대신증권의 리포트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오늘 아침에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제목은요.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말리지 않는 법 그리고 부제로는 지금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왜 대신증권은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전부터 일기 때 정부 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시행 능력이 뛰어나고 결단력도 있고 속전속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일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속전속결은 맞는 게 취임식 첫날부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었죠. 사실 정책에 이 정도로 진심인 대통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미국 국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정책 시행 능력이 뛰어난가에 대해서는 숫자로만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1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공약 이행률은 20% 초중반이었다고 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공약을 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그리고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리스크 정말 이게 시행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시장과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때문에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벼랑 끝 전술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상대방을 몰아붙입니다, 먼저. 지금도 뭐 비슷한데 멕시코, 캐나다에 나는 20%,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얻으면 공약이나 정책은 유예되거나 철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기 때 그랬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공약과 정책들이 시행되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만나봤던 상대방을 몰아붙일 때
지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세 20% 부과하겠다, 25% 부과하겠다라고 몰아붙일 때 사람들이 이미 이 뉴스를 보고 아, 부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어떠한 좀 바게닝 그러한 코스를 거치고 나면요. 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철회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가지고 있는 지금 리스크를 프라이싱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좋지 않은 모멘텀들은 결국에는 지나갈 것이고 앞으로 밝은 면을 보자라는 대신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트럼프의 입보다는 근본에 집중하자라는 다소 좀 뻔한 투자 전략을 대신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그럴만합니다.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일기 때 기후협약과 관련된 이야기 했었고 그 이후로 ESG와 관련된 시장의 모멘텀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 오늘 시장을 두고도 이러한 좀 공식을 함께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 시장이 모두 다 불안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를 딛고 양 시장이 모두 다 상승 전환한 것도 변동성 확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그렇고요. 금요일까지 트럼프 입에 집중해 보셔야겠지만은 결국에는 근본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협상 과정과 관세 유예 철회는 오히려 더 강한 안도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지 않은 모멘텀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관세를 유예하겠다, 앞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더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관세 정책을 피해가기 위해서 선수요가 최근 들어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멕시코라든지 캐나다로부터 수입을 하는 그런 미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빨리 수입을 하자라는 컨센서스가 현재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지금보다 더 상승 탄력을 탈 것이고요. 교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출국이죠. 한국의 수출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기업의 이익 개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수출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에 위치해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상 고점 부근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지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2,5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제 더 이상 2,400선 밑으로 빠지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평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밝은 면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치적인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탄핵 심판 선고일은 2월 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는 조금 더 호재 면모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 시즌입니다. 이제 실적 시즌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좋지 않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실적 불안 심리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실적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급인데요. 연기금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25월의 연속 순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스피 안에서 1,1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국인 수급만 가세한다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 단기적으로 2,6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대신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을 사면 좋을까요? 2,500선 초반에서는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업종일 것 같은데 반도체와 자동차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현재 가격대 그리고 지수대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기계, 제약바이오, 인터넷입니다. 오늘 거의 다 신고가를 경신한 기업들이 이 안에 속하는데요. 중단기적으로 과열이 됐다. 오버슈팅 국면이다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선기계, 제약바이오 지금 사도 될까요? 인터넷 업종 지금 괜찮을까요? 질문 던지실 것 같습니다. 다만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달 뒤에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면서 지금은 오히려 저점대 부근에 현재 위치해 있는 업종들을 보는 게 좋겠고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는 부담이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업종별 헤드라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시그널 4가지 뉴스 헤드라인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가 공식화된 상황 속에서 철강, 비철금속 업종 지수의 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이쪽 섹터로는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이든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알루미늄도 그렇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0일에 이 같은 방침을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상대방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의 협상 과정과 관세 유예 또 철회 등은 더 강한 안도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관세 무풍지대라는 분석 그리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엔터주의 강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 거론되는 서비스 산업으로 글로벌 악재로 꼽히는 미국발 관세의 한파가 엔터주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심이 몰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주요한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한령 해제 요청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BTS와 블랙핑크 등 주요 그룹들의 컴백 등도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면서 섹터 전반의 수혜가 확실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하나오션 소식입니다. 독일 선사와 선박 계약 전망 속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독일 해운사가 중국 측에 발주하려던 이 선박을 하나오션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요. 독일의 하팍로이드가 현재 16,800톤급의 액화 천연가스 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6척을 하나오션에 발주하는 것을 최종 검토 중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12억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는 약 1조 7천억 원 수준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유리기판 사업 진출 기대감 속에 PI 등 관련주의 급등세,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PI의 주가는 오늘 장중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 내 구매팀에서 주도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만의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과 비교했을 때 열에 강하고 휘어짐 현상도 적어서 더 획기적으로 보이는 기판이고요. 고집적 AI 반도체 패키징에 적합한 기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4가지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소식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인 엔터주 강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려왔던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을 방문 중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가지고 양국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좀 생각을 좀 밝히면서 한류 금지령이라 불리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금 좀 커지고 있습니다. 2025 동계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 중국 하얼빈에서 우원식 의장을 만나 양국 관계하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등 현안에 대해서 40여 분간 좀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한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내에서 한국 대중가수 공연, 그리고 영화 상영, 드라마 방영이 막혀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문화개방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한령 해제를 좀 돌려서 말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있습니다. 블랙핑크의 로제 가수는 아파트를 불렀었는데 작년 하반기 음반 시장을 강타했었고 올해 방탄소년단이 착실히 군복무를 마치면서 완전체 활동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말고도 세븐틴 등 다양한 우리나라 가수, 그룹들이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까지 감안한다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 때문에 더욱더 실적 성장 기대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엔터주들이 오늘 좀 힘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이브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뉴진스 그룹 이슈가 좀 있긴 했지만 지난주 새 엔터테인먼트 회사 레토피아 살롱을 설립했었는데요. 방탄소년단 성공 작업에 동참한 하이브 출신 멤버들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면서 하이브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엔터주 강세 안에서 하이브 또 특징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밖에 또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아직은 못 보여주고 있는 아난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은 한 4%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직은 한 달이 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달성해야 된다는 좀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한반도 안정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것인데요. 그러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그런 입장을 좀 밝히고 계속해서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북한과 러시아 이 두 나라의 참석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의 대표주자인 아난티의 기대가 한층 더 커지고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한한령 해제 소식도 한몫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난티는 작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아직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한령 해제 소식이 들려온다면 중국 관광객의 증가까지 고려할 수 있다 보니까 작년 3분기 흑자 전환에 이어서 올해 실적 호전에 따른 상승 기대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 수준부터 6,050원 부근까지는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52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창민 파트너와 함께 아나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금융주의 매수가 눈에 띕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를 사들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 SDI 눈에 띄네요. 두 번째로는 한미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쪽은 연이어서 매수하고 있지만 한미반도체는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입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현대차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팩트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JYP 엔터,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네 번째로는 엔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으로 코스닥 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로는 ST팜입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 눈에 띕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강세 흐름을 보였던 로봇 기업에 대해서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숲,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기관 수급 안에서도 사실상 이 전체적인 흐름은 연기금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KB금융 자리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현재 이수페타시스 이름 올리고 있고요. 5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도 매수하고 있지만 반대로 저점에 위치한 기업들도 매수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눈에 띕니다. 한미반도체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세 번째 유한양행, 네 번째로는 더존비주온 이름 올리고 있는데 지난 주까지 더존비주온은 오히려 매수했던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 약간 바꿔가고 있고요. 5번째로는 삼성 SD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흐름 가장 첫 번째로는 수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로봇, 세 번째로는 시메스, 네 번째로는 펩트론, 5번째로는 ST팜 이름 올리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몰리는 쪽은 ST팜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닛, 세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네 번째로는 엠로, 5번째로는 ENF 테크놀로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 시작하겠습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 빛이 되어줄 만홈런 같은 종목들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입니다. 지난주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가 시장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양시장 흐름은 양호합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 강세 돋보이고 있는데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 주의 시작은 관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2주 연속 관세 얘기가 월요일마다 우리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는 그런 월요일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더 재밌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온 철강이나 알루미늄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트럼프 1기 때는 한국은 그래도 살짝 이렇게 제외해주는 이런 영향이 있었는데 2기 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겠죠. 협상 카드로 보통 관세를 쓰고 있다라고 지금 2기 때 이제 흐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잘 또 피해가는 이런 모습을 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하다. 코스피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둘 다 저점인데 바닥에서 이제 탄력이 나온 게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투매가 나온다라고 이 말로 없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매 이후에 반등이 강해지는 게 코스닥의 보통 패턴이기 때문에 1월 효과까지 힘입어서 2월 정도까지는 코스닥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는 밸류업 관련주들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코스닥보다 강해지기는 쉽지 않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면 되실 것 같고요. 단기 급등한 종목도 요즘 많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 계속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정받는 쪽으로 계속 섹터가 순환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쉬고 있을 때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하면은 이 매도했을 때 다시 쉬고 있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섹터로 계속 순환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그냥 들고 가다 보면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30% 이상 쑥 깎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현재 패턴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시장 보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로 넘어가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포인트 돌파한 다음에 지적 테스트 잘 받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 한 번 밀렸었죠. 오늘은 어때요? 안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강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버텨주는 것만 해도 장하다 싶고 잘 버텨주는 이 밀릴 자리에서 안 밀리면은 어차피 또 한번 위쪽으로 상승하게 돼 있으니까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지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의 핵심은 코스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닥 차트를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730포인트 쪽으로 계속 붙어가고 있다고 했죠. 코스피가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은 다음 저항을 돌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730은 심지어 제가 강한 저항이 아닙니다. 700 후반 쪽으로 가야 되나 중후반 쪽으로 가서 700 한 7, 80 정도 가야지 저항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구간까지는 거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흐름답게 730포인트 돌파해서 위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모양입니다. 자, 이런 지수의 흐름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무서우면은 이제 트럼프를 피해갈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보면 된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칼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수혜주를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아예 관련 없는 종목들 이런 섹터들을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엔터주나 이런 놀고 먹는 섹터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었는데 이런 섹터들이 또 움직임이 좋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별로 관심이 없으셨을 텐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강조해 드렸죠. 여러분들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이제 여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관 관련된 글로벌 텍스폴이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 1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움직이고 뉴스가 나온 종목들을 이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바닥권에 있을 때 혹은 쉬고 있을 때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계속 강조해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말로 없는 시간에 제가 섹터를 하나 또 집어드려야 되는데 다시 돌아온 AI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뭐 스타게이트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일론 머스크가 싫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했지만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번에 스타게이트 이슈로 확인이 되었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AI 회사들하고 마찰이 있는 거지. 마음에 안 드니까 본인이 직접 AI 회사를 차렸죠. 그래서 XAI 같은 경우를 차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AI는 지금 시대의 그냥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의 수혜주다 피해주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AI 관련돼 있는 섹터들, 그 가운데 있는 중심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중해 주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서 죽지 않을 테마 AI로 꼽아주시면서 오늘 AI 관련주 안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살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시간 집중해 보시죠. 첫 번째 안타 종목부터 들어가겠습니다. SK텔레콤을 골라주셨습니다. AI 이제 로봇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고 관련해서 밸류체인 기업들도 좀 수혜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텔레콤 이 시점에서 이제 로봇 관련주로 좀 대장주격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자, 대장주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대장주보다는 제가 안타 종목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많은 비중을 놓고 안정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을 많이 이제 선정해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SK텔레콤이 바로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대장주까지는 아닌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슈가 여러 가지가 겹쳐요. 기존부터 SK텔레콤이나 뭐 KT나 AGU 플러스에서 이제 AI 관련해서 음성 서비스 쪽으로 계속 진출을 했었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아마존의 알렉사나 뭐 이런 부분하고 애플의 시리하고 계속 경쟁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래를 준비를 잘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에서 이제 AI 로봇 쪽으로 진출하는데 SK텔레콤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많은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가운데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앞에서 이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스마트 팩토리 쪽을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팩토리 쪽 오늘도 뭐 핵심으로 얘기가 나왔고 이걸 발전시켜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뭐 이런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테슬라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옵티머스 대량 생산한다고 한 이런 부분이 계속 영향을 받으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모았다. 그래서 유일로보틱스라
로봇이라든지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SK 쪽 하면은 SM 코어가 대장으로 떠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같이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SK텔레콤이 빠르게 움직인다기보다 이런 관련주들을 같이 데리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부터 양자 컴퓨팅 기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SK텔레콤이 주도해가지고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기술을 개발하자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 제가 조금 전에도 코스피가 움직이려면 밸류업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주, 통신주 이런 밸류업 관련해서 항상 핵심에 있는 이런 종목군에도 해당이 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슈가 많은 종목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큰 비중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은 제 생각에는 뭐 적금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채권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SK텔레콤 앞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AI 로봇 안에서도 어떤 활약 보여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두 번째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골라주셨는데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또 AI향으로는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투자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 좀 쉬어가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주가 쉬어가는 흐름에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뭐 제가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도 뭐 10만 원 아래권을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최근에도 여러 차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정밀기계가 이제 하나세미텍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우리도 이제 진짜로 진정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확고하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 빠르면 뭐 이달 말에서 뭐 다음 달이라도 뭐 공급을 할 수 있다. ETC 본도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한번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의 기술력, 이 독보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경쟁사가 하나라도 생겼다라는 부분, 독점지위가 깨진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좋은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10만 원 부근에서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구간이 이번 주 정도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10만 원 구간 눌림목은 기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설여지신다라고 하면은 한 이틀 정도만 지켜보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보셔도 좋은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2루타 종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한미반도체 제가 들고 나왔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되시면 한 이틀 정도만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또 안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 아니면 10만 원 회복되고 나서 보시면은 그렇게 우려감 가질 구간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되실 테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주가가 연이어 좀 급락을 보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은 앞으로의 추이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입니다. 시장에서 그래도 AI 관련해서도 전력기기주를 빼놓을 수 없는데 전력기기주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든든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또 실적 발표 이슈 안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서 어떻게 또 잡아봐야 할까요? 네, 제가 이 말로 없는 이 시간을 이렇게 잘 둘러보면서 당연히 LS 일렉트릭은 소개를 해드렸겠지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소개를 제대로 안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심하고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이 종목을 이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수차례 한 10차례 정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이 말로 없는 시간에 빠뜨렸나 하고 제가 참 반성하는 계기가 됐는데요. 지금 북미가 지금 배전 사업 쪽 뭐 이번에 스타게이트 하면 당연히 뭐 더욱더 뭐 확대가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대장이 HD 현대 일렉트릭이다 말씀을 드렸고 후발주로 올라오는 게 이 LX 일렉트릭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후발주가 한 차례 상승하고 지금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좋아지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도 좋았죠. 일론 머스크가 조금 전에도 제가 이 사람은 직접 AI 진출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꾸고 X에 접목되는 이제 AI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XAI를 본인이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투자 자금을 이제 천문학적인 금액을 끌어 모아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XAI의 이제 멤피스 데이터 센터에 배전반 부품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약이 성사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슈를 받은 기업입니다. 이 배전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8% 정도의 설비 투자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는 이제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XAI를 필두로 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4대 빅테크 중에서 3곳과 또 협의를 논의 중이다라고 합니다. 뭐 다 하면 좋겠지만 뭐 한 곳이라도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4대 빅테크를 계속 돌파해 나가고 있는 이 LX 일렉트릭의 주가는 뭐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좀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셨는데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최고의 약재는 많이 오른 거다라고 하죠. 많이 올라서 잠깐의 숨고르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도 많이 뛰면은 빠르게 뛰면은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가도 동일합니다. 제가 3루타로 선정해드리는 종목은 항상 호타준족의 종목이고 빨리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이 LS 일렉트릭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3루타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해 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루 홈런 종목을 공개할 시간인데 그 전에 그동안의 만루 홈런 종목들 어떻게 수익 내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가시죠. 네, 말로 홈런 종목 코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동안의 종목들 1월 목표는 3개의 말로 홈런이었는데 달성했다. 2월 목표는 100% 이상 이 3자리 수익률 나오는 종목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제 2월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위는 뭐 계속 바뀔 거예요. 100% 종목 보니까 지금 제주반도체랑 하나오션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번 주에 기대감은 있는데 확신은 하기는 어려운 게 또 재건주가 하나 있죠. 범양건영 같은 경우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주반도체가 갑작스럽게 팍팍 치고 올라오면서 1위까지도 달성을 했는데 하나오션이 오늘도 약간의 미세하게 상승률을 갱신하면서 바짝 따라붙고 있습니다. 둘이 1% 차이도 안 나고 있는데 둘 다 100%를 동시에 넘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장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이제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슬슬 이제 3자릿수 수익률 나는 종목들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앞자리도 뭐 100%가 아니라 2자리, 3자리로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이제 2, 3으로 바뀌면서 200%, 300% 나오는 종목들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2월의 목표인 이 3자릿수 종목 몇 종목 정도가 나오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 아래서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제 바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치 달성하고 2차 목표치를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오션은 오늘 독일 해운사와의 발주 검토 소식도 전해지면서 장중에 오름세 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I 관련주들 안에서 오늘의 만루 홈런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으로 선정을 해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좀 작은 종목인데요. 코아시아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기존에 뭐 가온칩스라던가 에이지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삼성의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리고 삼성하고만 파트너 관계냐라고 보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설계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뭐 기본적인 이제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이제 ARM이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엔비디아가 인수하려다가 이 독점 부분 때문에 독과점 부분 때문에 무산된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이 ARM의 최고 등급 공식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아시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 얘기할 때 후발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먼저 움직인 다음에 뒤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코아시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바닥권부터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에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가 되자마자 미국에 바로 해외 법인을
이제 설립하고 진출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런 기업들과 계속 연이은 계약을 맺어 나가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미국 기업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사실 전략을 세워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이 보셔도 너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이 굉장히 편안한 구간이구나. 라는 거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4,1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100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6,250원 구간에서 1차 목표치를 달성할 수가 있고요. 그 위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7,500원 구간이 2차 목표치로 해가지고 4,100원 이하에서 7,500원이면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데 이 구간도 사실 장기적으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1차 목표치, 2차 목표치 달성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저희 교육방에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전략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3,7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4,100원 이하부터 모아가시고 3,700원 이탈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대해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목표 주가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흐름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홈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첫 번째로는 트럼프 입에 좀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세 이슈에 따라서 조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가 아무래도 고점 부근에 있는 만큼 크게 또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항상 저는 분석해 드릴 때 오늘 내일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장은 6개월, 1년, 때로는 5년, 네. 10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 답답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시간은 또 훌쩍 지나가요. 투자의 관점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때로는 아주 단기로, 때로는 아주 장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완급 조절을 해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요. 3년, 4년, 심지어는 뭐 조금 더 빠르게 잡으면 5년. 제가 최은행크도 기억날 거예요. 금값이 계속 올라갈 거다.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럼요. 안전자산인 금은 대체할 수단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가 2차 대전 때 이 독일군에 쫓겨서 영국으로 망명하던 프랑스 정부가
맨 먼저 배에 실었던 것이 금이에요. 그만큼 금이라는 것이 그런 작동을 하고 있다. 자, 지금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뭐 뉴욕 증시가 어제 어떻고 오늘 어떻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6개월 동안은 어차피 혼비백산이에요. 우왕좌왕입니다. 하지만 이때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어떤 곳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건 VVIP들은 항상 그걸 보고 있어요. 프라이빗 뱅킹은. 그런 정보는 공유를 안 하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깨뚫고 있어야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이 흥행을 또는 이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 물론 뭐 이 투자라는 것은 늘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죠.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지금 시작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관세다. 역시 관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 환율도 있을 테고요. 또 그러면서도 뭐 딥시크가 미치는 그런 여파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지, 특히 이제 인플레와 같은 우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도 처음에 좀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또는 11일, 12일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의 하루, 하원의 하루 이렇게 출석하지 않습니까? 결국 금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금리는 거의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채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런 영향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런 때는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럴 때는 체력이 좋은 종목들, 섹터들은 계속 버티고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에너지도 있을 테고, 특히 이제 전통적인 에너지들은 뭐 힘들었던 때가 많았던 그 종목들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로아가 아니라 아로바다, AI, 그다음에 로봇, 마지막으로 바이오.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력을 가지고 꿈틀꿈틀 신진대사가 활발한 종목들은 어차피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그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더 체력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될 일이니까요. 네. 네. 일단 뭐 시장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말씀처럼 그래도 우상향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이어가는 업종과 종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와 관련된 좀 이슈를 짚고 갈 텐데, 트럼프 미디어가 출시하려는 ETF에 코인, 금융, 에너지 종목이 집중됐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시선으로 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도전과 안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많이 좀 의문스러워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과연 코인이라는 것이 뭐 가상자산의 수도가 되겠다. 미국이 그렇게 큰 소리는 뻥뻥 쳤는데 당장 뭐가 안 떠오르니까 그죠. 답답증이 일었겠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 뭐런 이야기도 할 정도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결국 비트코인은 분명하게 살린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 코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뭐 밈코인도 있어요. 뭐 멜라니아 코인, 무슨 코인 어쩌고 저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2,100만 개라고 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비트코인은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 10년 후 우리가 20년 전에 뭐 비트코인 우리가 뭐 값어치나 쳐줬나요? 그죠. 심지어는 불과 몇 년 전에 뭐 이른바 뭐 누가 나가서 뭐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다 뭐 그런 발언했던 거 다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그 발언들 다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 비트코인이 과연 쓰레기 오물 취급을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듯하지만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투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 바구니에 30%, 40% 담아두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죠. 공격형 투자가 아니면. 그러면 적어도 한 10에서 15%, 조금 많으면 한 20%. 이쪽은 비트코인 쪽으로 좀 할애를 해두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이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 주니어, 돈 주니어가 정말 이 아버지의 의중을 가장 잘 받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이야기하는 그린란드로 훅 가버려요. 그다음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회원들과 함께 만약에 그린란드가 독립된다면 우리 미국으로 들어갈까? 이런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트럼프 주니어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코인에 더 좀 이 기준 자산이 되든 또는
또는 전략적 자산이 되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게 경제적 이유로라도 제도권 안으로 계속 ETF라면 끌어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또 제조업. 이 제조업은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활성시키려면 결국 대한민국의 이 제조 능력 이런 제조 능력에 있어서 뭐 우리가 베트남이나 다른 외부로 나가 있는 공장들도 많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제조 능력을 인정받는 건 또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우리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약으로 건 그러한 업종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목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딥시크와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난 2주간은 사실 딥시크를 빼놓고는 시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AI 반도체 안에서도 약간의 좀 변화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AI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비트다 비트에서 AI다 AI 쪽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LG AI 연구원에서 개발한 엑사원도 지금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요. 그렇죠. 각 대학이 내놓은 카이스트,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이것도 조명받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한 보고서에 일본은 10개 주목받는 AI인데 우리는 13개야. 그럼 우리가 그만큼 경쟁력이 나쁘지. 물론 뭐 미국은 좀 수백 개가 돼요. 또 중국 더 많고 훨씬. 하지만 이제 결국 딥시크라고 쓰고 딥쇼크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충격은 큽니다만 저는 이게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결과적으로 AI 쪽이다. 그다음에 AI 쪽에서 뭐 생성형이 됐든 출연형이 됐든 여기와 관련된 건 결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또 보안까지 다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다른 데서는 우리가 강조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반도체도 계속해서 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가 많은 투자를 하느냐.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들어와서 700조 원의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삼성 같이 할래, SK 하이닉스 같이 할래, 카카오 같이 하기로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결국 팔란티어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가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여기 오라클이 참여죠. 보안입니다. 지금 딥시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개인 정보를 쫙쫙 빨아들여서 이걸 중국 정부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AI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종목이 어디냐. 보안 관련되는. 가령 우리가 서학개미 같으면 시스코 시스템즈 이런 부분들. 또 한국 기업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면 보안이 중요합니다.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결국은 AI 반도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딥시크 이렇게 격렬했던 그런 24일 지난달 24일 30일 동안도 그 기간 동안도 엔비디아 주가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학개미들은 뭐냐 3억 1,700만 달러를 순매수했어. 그러니까 결국 살 주식은 산다라는 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서학개미들은 여전히 미국의 많은 AI 관련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5년은 사실 2024년과는 약간 좀 다른 또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는 듯한데요. 뉴욕 증시에서 최근 들어 잘 오르는 기업,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최근에 이 기업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팔란티어고요. 그렇죠. 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스코 시스템도 있을 맞습니다. 테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 테슬라도 주목을 해보고 그 슈퍼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또 마이크론도 미국 기업들을 키워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 아메리카 퍼스트 이거 생각하면 미국 기업들도 주목해 보시면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테슬라 6월 달이 중요하다. 지금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30조 원 이상의 우리 돈이 가 있는 미국 기업 어디입니까? 30조 원. 테슬라. 우리 돈이 30조 원 이상 가 있어요. 테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자본도 상당히 가 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FSD 완전 자율 주행차에 대해서 로보택시 하겠다고 지금 텍사스에서 하겠다고 누구 머스크가 지금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룰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완전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2분기 실적이 전기차가 문제가 되면 상당히 테슬라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미국 월가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테슬라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5월, 6월 초에 상당히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반면에
AI 반도체로 아메리카 퍼스트 키워주는 마이크론이나 그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즈는 아까 보안, 시큐리티 이야기 드렸죠. 슈퍼 마이크로 등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시간 관계상 한 30초 정도밖에 없는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환율인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달러 보험이라는 걸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달러 보험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관세를 올리면은 미국 소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인플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한테는 뭐가 미치냐? 우리 환율이 문제가 됩니다. 자칫 지금 1,400원 중반 후반대로 가는 게 자칫 1,500원대로 넘어간다. 우리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는데 그죠. 지금 4대 시중은행의 2022년에 비하면 거의 4배, 5배 가까이 달러 보험액이 증가했어요. 지금 거의 1조 원 우리 돈으로 가까이 됩니다. 이 달러 보험. 달러로 보험료를 넣고 만기가 됐을 때 달러로 보험금을 찾는 이 달러 보험도 VVVVIP 투자 전략에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인 듯합니다. 달러. 그리고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에너지, 금융 쪽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 등장 이후로 저비용 AI가 확산하게 되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발 관세 영향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라는 점이 주가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도 양호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에 사상 최초로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도 줄 이어서 상향하고 있는데요. AI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인 증권에서는 기존의 목표주가 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24%나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내수 시장의 점유율 회복이라는 키워드에 딥시크의 등장 이후로는 AI까지 붙었다면서 지금이 승부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의 경우에도 25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8% 끌어올렸는데요. 올해 영업수익을 11조 6천억 원, 영업이익도 2조 3천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광고 수익이 뛰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IBK투자증권에서도 26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5%가량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독보적인 AI 기술력이 미래 가치를 밝힌다라면서 매출 비중이 크고 수익성이 좋은 서치 플랫폼이 성장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의 경우에도 이제는 모처럼 긍정적인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의 협력 소식을 밝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두 회사 AI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45,000원에서 52,000원으로 15.6%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게임 섹터의 최선호주로 격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글로벌 빅테크와 유연하게 제휴를 했고 이를 통해서 관련 에코시스템 내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사업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매니지먼트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판단한다라고 전했고요. 특히나 현재 제휴의 수준이 유저 데이터 기반 협력 및 지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규 법인 설립 등이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딜이 성사되게 된다면 기업 가치에 보다 탄력적인 업사이드 부여 가능하다라는 점 함께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KB증권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목표 주가 27,500원까지 끌어올렸고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교보증권의 의견도 역시 목표 주가 상향 의견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에는 한 자릿수대 영업이익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네이버와 비교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인데요. 한때는 국민주로 불렸던 네이버와 카카오 앞으로 주가 향방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베스트 투자자문의 최용지 PB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떠한 이슈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주 약세가 지속이 될 거다 혹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단답형으로 일단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적이다. 네,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최영지 PB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한적일 것이다. 두 분은 모두 다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먼저 박근호 이사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주가만 보더라도 시장 충격이 거의 없는 것을 봤을 그죠, 때는 이 문제가 이제 조금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거의 예를 한번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 때 2018년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이 관세를 쿼터제로 돌려놨었어요. 그때 한 286만 톤인가로 이제 쿼터제로 돌려놔서 이제 관세를 회피를 했었었는데 저는 이 미국이 왜 이렇게 관세를 이렇게 많이 지금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거든요. 관세를 올리겠다라는 공약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법인세 인하와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엄청난 재정 적자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35%였었던 미국 법인세를 트럼프 일기 행정기 때 21%로 줄여놨는데 그걸 또 이번에 15%로 깎아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세수가 구멍이 나니까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관세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제철 기업만 한정돼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관세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황이 문제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만 지금 공장 2개를 폐쇄를 시켰어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안 팔리니까 안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철근 공장을 아예 그냥 지금 폐쇄한 상황인데 안 만들고 있어요. 철근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저가 물량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철강 회사들보다 실질적으로 더 영향이 있는 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 현대차 같은 완성차 기업들이 오히려 이 철강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간접적으로 더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소견입니다. 이미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사실 한국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건 트럼프 때만 이야기가 나왔던 게 아니라 이 뉴스를 잘 따라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바이든 정부 때도 지난해 연초에 똑같은 이슈가 나왔다라는 부분을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근호 이사님도 비슷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최영지 PB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라든가 섹터에 대한 등락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하고 캐나다, 멕시코 타깃으로 해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132억 4천만 달러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수출의 감소 폭 자체가 적은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멕시코의 경우에는 수출액이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7% 안팎으로 지금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역확정법 232조,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했던 당시에 그때 이제 철강이 25%, 알루미늄이 10%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협상 후에 철강 관세에 대한 것들이 면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은 제한적인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협상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FTA 협정을 맺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번에 또 18일에도 관세 부과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지만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시장에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미중 갈등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을 받을 만한 섹터라던가 기업들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됐던 2018년 당시에는 철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수입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공급망을 다른 국가들에게 찾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철강 산업이 뛰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성장을 하는 기조가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악영향을 받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는 섹터라던가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은 조금 더 시장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주가도 그리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가가 사실 저가 부근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두 분 모두 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전해주셨고, 주가도 그렇게 흘러가는 듯합니다. 앞으로의 주가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HBM의 선두주자로 꼽히고 있는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HBM에 안주하지 않고 조용히 넥스트 HB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이 실리콘 카바이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꼽히고 있는 SRC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 반도체 핵심 소재인데요.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열을 최대 400도씨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에는 최대 상한선이 175도씨인데 열 최대 상한선 400도씨까지 견딜 수가 있고요. 또 전압도 실리콘 웨이퍼와 대비했을 때 최대 10배까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게 되고 고온 상황 그리고 고전압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는 물론이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우주 항공 분야에서 등 포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의 규모가 올해는 10억 1천만 달러에서 다가오는 2030년에는 30억 5천만 달러까지 크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24.7%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 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재 해외 소수 기업들의 독점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SRC 웨이퍼 관련주들 안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기업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그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와 ALT인데요. 어버브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실트론 등과 SIC, GAN의 전력 반도체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LT의 경우에도 SK하이닉스의 협력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SIC 웨이퍼 후공정 다이싱 공법과 관련해서 특허를 출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개화하게 되면서 파이가 커지게 되면 또 주목받게 될 제 밸류체인 기업들도 관련주로 함께 엮이고 있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의 경우에 12인치 SIC 전력 반도체 제조 라인을 구축한 바 있고요. 아이언 디바이스도 SIC GAN의 전력 반도체 구동 회로와 관련해서 국책과제로 주간 기관에 선정된 바 있는 기업입니다. DB하이텍은 파운드리 기업으로 2026년 SIC 반도체 양산을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엘비스미콘이 DB하이텍과 함께 전력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공동 개발을 선언한 바 있어서 또 급등세를 연출한 바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렇게 관련 넥스트 HBM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 만나볼게요. 금호석유입니다. 3% 넘게 상승세 오늘 11만 3,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는 11만 4,3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이사님, 이 기업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금호석유 가장 좀 상징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것은 롯데케미칼과 이제 시가총액이 30년 만에 역전이 됐다. 이제 사실 두 기업 모두 업황이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지금 현재 롯데케미칼과 LG화학 그다음에 금호석유를 제가 한번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화학 쪽은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업스트림은 원유에서 나프타, 그다음에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들이 이제 업스트림, 그다음에 그 에틸렌을 받아서 에틸렌으로 각종 부산물을 만드는 기업이 이제 금호석유 같은 그 다운스트림 기업인데 지금 롯데케미칼이랑 LG화학의 차트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의 미래가 좀 굉장히 암울하다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에틸렌과 나프타의 이제 가격, 이제 에틸렌 스프레드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계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게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단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에서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주로 꼽혔을 때 이후 화학주들 많이 꼽혔단 말이죠. 근데 중국들이 지금 내수를 다 자체 생산을 커버를 하고 있고, 근데 중동의 COTC 공법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원유를 파내서 바로 이제 화학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불리하겠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이 에틸렌을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로 만들까요? 천연가스로 에틸렌을 굉장히 싸게 만들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근데 LG화학 같은 이 업스트림 기업들이 에틸렌이 거의 뭐 반이 넘는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계속 4년 동안 내려가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에틸렌 가격이 낮아지면 업스트림은 손해를 보고 다운스트림은 조금 반사이익을 보겠죠. 그게 이제 금호석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년에 이제 그 천연고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합성고무를 만드는 기업들은 천연고무 가격이 오르니까 반사이익을 보겠죠. 반대로 이익을 많이 쓰니까. 그다음에 전기차 쪽의 타이어들은 합성고무가 일반 자동차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금호석유는 화학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살펴볼 만한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매수는 플러스 옵션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보니까는 주가가 2025년 1월부터 그때만 하더라도 9만 원대였는데 지금 보니까는 1월 달에 8만 원대, 보니까 11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앞으로도 주가 탄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화학업종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좋겠고 기관 수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주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는 최영지 PB님의 종목 만나보고 갈 텐데 아주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유진로봇 가지고 오셨습니다.
15% 넘게 급등세, 뭐 장중한 때는 10,0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로봇이 워낙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을 좀 선택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아요. 로봇주들이 정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는 코스닥의 조정을 많이 받게 되면서 로봇주들이 정말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또 올 초부터 탄력을 받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을 지금 와서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부각이 됐던 유진로봇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지능형 로봇을 만들고 또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교육용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홈로봇,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런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과거에 유진 로보틱스와 합병하고 나서부터 지능형 로봇 등을 계속해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다가 또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다라던가 라이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개발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듯 로봇과 함께 자율주행 테마도 엮여져 있는 종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모멘텀 작용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한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탄력 을 보였어요. 오늘 정식품 제조 공장에 1.5톤급 자율주행 물류 이송 로봇 5대를 도입을 해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 탄력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한국로봇산업진흥회와 함께 실증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향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고카트 1,500을 이 기술을 도입을 해서 시장에 출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멘텀이 오늘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에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유진로봇 또한 해외에 대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또 해외 수주도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해외 수주 비중이 7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원래 밀레라고 그 독일에 있는 이제 전자제품 기업과 협업을 해서 청소 로봇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 11월에 중단이 됐어요. 대신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B2B 프로젝트를 더욱더 집중을 해서 해외 수주를 더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만큼 유진 로봇을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좋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최근에 작년 말부터 골든크로스 나와주고 나서 일목균형표 기준선 타고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갭을 메울 가능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10,000원대 구간 뚫어주게 되면은 매물 비어 있는 11,000원 구간대까지도 좀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유진 로봇도 로봇 섹터 중에서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진로봇과 같은 좀 급등이 나온 기업들 여러분들 관심 많으실 텐데 약간의 조정을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현대 엘리베이인데 오늘 3% 넘게 상승세 53,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 기업은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외국인들이 최근 10거래일 동안 2거래일 제외하고는 매수세가 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인데요. 박근혜 의원은 이 기업을 네.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대 엘리베이터 일단 그 남북주 얘기 나올 때 가끔 움직이지 사실 현대 엘리베이터 실적에 대해서는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왜 현대 엘리베이터가 작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그 후로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신축이 좀 약간 저조한 상황인데 왜 엘리베이터를 얘기를 하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 아파트들이나 건물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교체 시기가 저희 방송국 건물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에 바꿨고 작년에 24년도에 바꿨으니까 한 23년도 만에 엘리베이터를 전체를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약 24만 대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다음에
지금 당장 법적으로 바꿔야 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37,000대 정도가 지금 교체를 좀 준비 중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기사도 좀 나와 있었죠. 정리를 좀 하면 이 교체 엘리베이터가 신규 엘리베이터 설치보다 더 큰 시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의 어떤 그 실적을 비교를 해 봤을 때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를 보면 거의 뭐 상승 안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제 양호하게 들어와 있고요. 기관들도 지금 현재 매도가 거의 좀 약간 잦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 쪽으로 턴을 한다라고 하면은 작년 고점 넘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엘리베이 말씀처럼 굉장히 또 특별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걸 본다고라고 생각을 할 법한 기업인데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지 PB님께서 가지고 오신 조일 알미늄인데 오늘 1.7% 넘게 상승세, 시작이 좀 고점이었어요. 보니까 1,786원대까지 올랐다가 오늘 좀 떨어지고 있는 양상, 다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수혜주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일 알미늄은 이와 관련해서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변으로 스트립을 만드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양극박제라던가 아니면은 건축내, 외장재, 자동차용 소재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오히려 수혜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식으로 수입품에 대해서 비용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당연히 알루미늄 가격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알루미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같은 개수를 판매를 해도 조금 더 실적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측면에서 조일 알미늄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2월에 톤당 2.6달러 정도로 2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알루미늄 선물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서 조일 알미늄을 조금 더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일 알미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최영지 PB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2,500선 위에서 좀 혼조세로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장중의 약세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장중에 플러스 전환이 좀 되는 모습들도 좀 보여주면서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급들을 보신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그리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현 코스피 쪽에서 1,600억 가량 매도했고 선물 쪽에서 800억 가량 매수가 좀 들어온 수준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뚜렷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상단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상방과 하방 둘 다 좀 좁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트럼프가 또 상호무역에 관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즉각 관세에 대한 조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트럼프의 말과 정책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극명하게 나뉘는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어떤 종목을 선별하느냐가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을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제가 보는 종목도 몇 가지 좀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이어서 대한전선 좀 보고 있고요. 작년 신규 수주가 3조 7천억으로 역대 수주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공장도 최대로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요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25년도 실적도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1월 16일까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공략을 해보실 수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여기에 따른 미국 전력 케이블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던 대한전선 여전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50원대에서 상승 긴장감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던 오늘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장 초반에는 양지수 모두 다 0.7% 마이너스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10일에서 11일 정도까지는 이런 이제 보복 관세 관련해서 시장에 이슈가 좀 들어오겠구나 싶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장중 흐름을 보면 오늘도 중간에 한번 지수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약간 그 관련돼서 노이즈는 좀 있을지언정 약간의 그냥 진폭을 만들어가는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이제 관련 업종들이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발 관세 부과 이슈에 있어서 상당히 좀 자유로운 그런 이제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엔터 섹터들이 이제 섹터상 전반적으로 좀 부각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고요. 테마단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로봇과 유리기판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단에서는 휴림 로봇이 26%대 강한 등락률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뒤를 이어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거듭 말씀드려 왔었던 관련 종목이긴 하지만 SK양 수혜를 받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는 상한가까지 이제 기록하는 움직임들이 관측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의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소형 관련 종목들도 같이 함께 낙수 효과를 받으면서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좀 두드러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좀 새로운 또 이제 수혜로 같이 엮이면서 올라오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 관련주와 함께 유리판 관련주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특이했었던 점은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모처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부각을 받은 부분들도 있겠지만요. 현대차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이제 3월 달부터 가동시키겠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모처럼 이런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전고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9월 달이었나요? 그 전기차 화재 사건 있었을 때 부각이 한번 됐었던 그런 이제 관련 섹터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 라인이 가동된다라는 소식이 다시 좀 재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이름을 올리면서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섹터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나 내지는 OLED 관련주와 같은 전자기기 업종단에 있는 종목들도 고르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시장 움직임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뒷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제 시장에서 분봉상의 이제 움직임 보시면은 V자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12시부터 3시 구간대까지는 박스권으로 이제 지리한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관측이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흐름 보시다시피 V자 반등 이후 소폭 지수 등락이 약간 빠지게 되면서 뒷심이 좀 부족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 초반대 움직임보다도 확실히 지금 월요일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수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등장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물론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장중에 움직임이 3%대 가까이 올라와서일까요? 후공장 관련주 중에서 두산 테스나와 같은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올라올 때는 확실히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재용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리스크가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그룹이 앞으로 이제 M&A라든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해나가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차츰차츰 반영된다면 관련 이제 종목들 단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시장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한 하방 압력은 없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관세 조치를 앞두고 협상을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 속에 그래도 안정을 찾아간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에서도 강보합권의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0.22%대 내림세로 등락을 오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훨씬 강합니다. 0.8%대 오름세 유지합니다. 코스피 200도 약보합권 지나갑니다.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면서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1,0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는데 지난주 생각해본다면 시장이 약간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았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듯합니다. 오늘 또 테마격의 업종들이 많이 오르면서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인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오고 갔는데요. 마감 지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양 시장은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는 약보합권, 지수가 하락이다라기보다는 거의 움직임 없이 거래를 마감했다라는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2,521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는 전거래일보다는 3원 이상 오르면서 다시 한번 1,450원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1,450원대 아래에서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환 시장이 약간 좀 요동을 쳤고요. 코스닥은 1% 가깝게 상승, 749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3.5% 넘게 상승세 55,600원대. SK 하이닉스와는 또 반대 흐름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는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왔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하루 받았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악재는 좀 반영이 됐고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이 여럿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쪽으로의 시장 진출에 대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3.5% 넘게 상승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이었던 듯 합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연이어서 줄매수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55,6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다만 이 SK하이닉스는 198,100원대, 지난주 20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20만 원대 밑으로 미끄러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 3% 넘게 상승세 346,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성 바로직스 2.5% 넘게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11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황제주의 자리를 다시 한번 가져가나라는 기대감 나왔는데 이번 주 들어서 물론 오늘 하루이지만은 결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의 낙폭을 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현대차 0.5%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약보합권, 기아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2% 가깝게 하락세, 94,600원대. 기아는 지난주에도 연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오늘까지도 하락세 나왔고요. 네이버는 0.8% 넘게 상승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연이어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상승폭이 약간 좀 둔화됐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KB금융 1.2% 넘게 내렸습니다. 다만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 나타내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낙폭 보시면요. 8% 넘게 내렸습니다. 로봇 업종 안에서도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기업들도 있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움직이지 못했던 기업들 가운데서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탄력을 보인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로봇 업종이 모두 다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뉴스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동력을 살짝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8% 넘게 하락세 37만 7천 원대에서 40만 원대 이탈하면서 앞에 4자가 아니라 3자 달고 거래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강보합권, 에코프로 강보합권, HLB는 1.7% 넘게 내리면서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혼조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가켄바이오 2% 넘게 하락세, 삼천당제약 지난주에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되돌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6.8% 넘게 내리면서 18만 7,300원대.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봇과 함께 하나하나 뉴스에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해에 현재 포진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만은 보로노웨아와 같이 긍정적으로 개별적인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슈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 5% 넘게 강세 22만 6,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클래시스 1% 넘게 조정, 휴젤이 2.9%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25만 8,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월요일 국내 증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경우에도 아시아 시장에서 오늘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요. 관세, 노이즈 이런 이슈들을 두고 일단은 관망하는 심리가 좀 주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슈들 어떻게 좀 살펴보면서 전략 짜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 관세 노이즈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변동성, 증폭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만약에 부과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일이기는 하니까요, 그죠? 네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양국 간의 합의 의사를 밝힌 만큼 그 실질적인 그런 무역 전쟁 이런 부분들이 가중화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화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플로우를 이제 항상 시나리오를 가정할 때 네. 지금 미국 쪽에서도 상호 관세를 또 부과를 하게 되고 또 상대 국가의 보복 관세, 또 다시 미국의 또 관세 부과. 이렇게 가진 시나리오가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관세 부과를 보면은 미국 쪽에서 중국에
지금 10% 정도 모든 그런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제 품목들을 보면은 뭐 LNG나 석탄 이런 이제 액화 천연가스 쪽에는 15% 정도의 관세, 그리고 원유나 농기계, 대형차, 픽업 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내놓은 이런 이제 대미 보복 조치가요. 어떻게 보면은 종류가 좀 다양한데 싶을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하고 미국 쪽에서 그 중국산 수입품 모든 그런 제품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중국 쪽에서 이미 그 대화의 그런 여지를 열어둔 상태에서 보복 관세를 한 것이다라고서 시장에서 해석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 뒤로 관세 부과를 연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대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주동적으로 무역 분쟁을 일으키진 않을 것이고 또 이런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현재 지금 이제 미중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차를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거기에다가 시진핑 주석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과 서둘러 통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들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대략적으로 한 18개월 이상 그렇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딱 그 2020년 1월 양국이 극적으로 그 하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만큼 이런 이제 부분들이 시장에서 단기 변동성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은 높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영향력을 주는 데 있어서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MSCI 이제 분기 리뷰와 더불어서 11일에서 이제 12일경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 청문회에서 관련돼서 발언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반기 통화 정책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3월 FOMC에서 금리 결정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를 할지 금리 동결을 할지 이에 따른 스탠스가 이번 이제 상하원 청문회에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PPI와 또 CPI와 같은 경제 지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가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외 지표들이라든지 이벤트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시장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일단 트럼프가 협상 수단으로 쓸 가능성, 협상의 어떤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현재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이러한 관세 전쟁 기조로 장기화될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 변동성만 주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 그리고 파월의 발언 등도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위주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핫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 움직임이 나왔고 여전히 지금 또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유일 로보틱스 관련해서 SK 온 쪽에서 지분 투자를 또 더더욱 늘려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장초반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로봇 관련 종목이 지금 연초부터 또 상반기까지 주도해볼 만한 그런 섹터라는 점에서 로보스타라는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확실히 이 뒤에 대기업이 있는 기업일수록 시장에서 좀 더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SK에 앞서서 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스턴 다이내믹
하이파다이내믹스 쪽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LG전자 쪽에서는 2017년도부터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인 로보스타나 로보티즈 쪽에 투자를 해오게 됐었고요. 또한 이제 엔젤 로보틱스에도 투자를 단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브리핑을 도와드렸습니다. 최근엔 정말 광폭 행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LG전자가 미국의 로봇 회사인 또 베어 로보틱스까지도 지분을 또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LG전자가 기존에도 또 인공지능 스타트업 아크리라든지 미국의 로봇 개발 업체 보사노바 로보틱스 등에도 각각 투자를 해온 상황이고 국내 지금 상장사 중에서는 지분 인수를 한 기업들도 있지만 경영권까지 인수를 한 곳은 로보스타가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 로보스타 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 로봇 기술력이 훨씬 더 다른 상장사들보다도 조금 더 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공정에서 사용이 되는 반송 로봇이라든지 스카라 로봇, 수직 다관절 로봇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18년도경에 이 기업이 인수가 됐었는데요. 네. 사실 뭐 과거에도 로봇 관련 기업들이 마찬가지지만 적자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 쪽에서도 애물단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때는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더더욱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부터 서서히 이제 흑자 전환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연결 이제 회사 기준으로 자회사인 로보메디를 또 청산도 했었고 외부 협력도 강화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또 실적 개선을 또 꽤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로보스타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본다면 LG전자의 이제 로봇 브랜드 중에서 클로이라는 그런 이제 로봇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LG전자와 기존에 위탁 생산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LG전자가 구미 공장에서 클로이 로봇을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위탁 생산 계약은 종료된 상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향후 협력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고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LG전자의 로봇 매출액이 지금 매년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LG 전자 쪽에서 로봇 매출이 1,3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LG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주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만약 단기 공략한다 하신다면은 21선 구간대 지금 단기 지지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은 조정이 한번 나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대응 하실 분들에 한해서 28,000원 구간 단기 손절가 잡아가시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 5월 달 구간 기준으로 34,000원으로 목표 구간 1차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2%대 오름세로 29,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적자 기업이었던 과거를 딛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실적 개선을 이뤄 나가고 있다는 점, LG전자와의 협력 가능성 계속 열려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주목해 보시죠. 목표가 34,000원으로 설정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업들 주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철강 관련주를 비롯해 현대차와 기아 등 자동차 및 반도체주들은 수출 차질 우려에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조일알루미늄과 남선알루미늄 등 알루미늄 관련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했지만 알루미늄의 경우 미국 내 생산량이 부족해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K방산 지원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인공지능, 우주, 첨단 소재, 유무인 복합체계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또 방산 소재, 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 동안 지원합니다.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 연장 근로시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공조 전시회 AHR 엑스포 2025에 참가해 냉난방 공조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AHR 엑스포는 미국 난방 냉동 공조학회가 주최하는 행사로 글로벌 업체 1,800곳 이상이 참가해 최신 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고효율 하이브리드 인버터 실외기와 가정용 히트펌프 등 가정용 및 상업용 공조 솔루션을 선보입니다. LG전자는 대표적으로 모터 회전축의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는 무급유 인버터 터보칠러를 소개하고 부품 솔루션 전시 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핵심 부품을 소개합니다. 곽동신 한미반도체 대표이사 회장이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합니다. 곽 회장이 이번에 취득한 주식은 18,868주, 취득 단가는 10만 6천 원입니다. 총 규모는 20억 8천 원으로 곽 회장 지분율은 33.95%에서 33.97%로 소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최근 한화세미텍이 한미반도체 주력 제품인 TC본더의 대체 공급자로 첫 대량 수주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주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나온 결정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전 세계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용 TC본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관세 이슈를 선반영한 한국 증시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에 있을 뉴욕 증시에서는 어떻게 소화할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시장의 전략을 세우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계속해서 면밀히 체크해 보시고요.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만큼 새로운 모멘텀 저희가 계속해서 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